센베치카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에 한자 시간 어떠셨어요? 한자를 공부함으로써 한국어 어휘 실력을 조금 늘리셨나요? 이번 학기에는 더 많고 다양한 한자를 선생님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주제 뭘까요? 오늘 배울 주제는 대소, 고저, 그리고 다소. 대소는 크고 작음, 고저는 높고 낮음, 다소는 많고 적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5가지 한자를 배울 거예요. 5가지. 이 5가지 한자 정말 중요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꼭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배울 첫 번째 한자. 첫 번째 한자 뭘까요? 네. 첫 번째 한자는 작을 소. 작을 소. 작다. 작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작을 소. 그럼 작을 소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끝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가운데에 먼저 하나 획을 긋고 좌우. 오늘 제일 먼저 배울 한자는 작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여러분, 이 글자는 축소, 감소, 소형 등 작다라는 의미와 관련된 한국어 어휘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이 글자는 한국 식당에서 음식 사이즈를 종업원에게 말할 때도 필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한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무를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전기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베기가 훨씬 쉬웠지만 옛날에는 도끼를 사용해 나무를 뱄어요. 도끼로 나무를 한번 내리칠 때마다 나무의 밑부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 한자는 이 한자는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자의 한가운데에 있는 선은 나무를 표현하고 좌우에 있는 점들은 도끼질을 표현한 거예요. 어때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요건 나무, 좌우는 도끼질. 즉, 도끼질은 나무의 밑부분을 작게 한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작다라는 의미를 글자로 만들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어때요?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조금 놀랍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 글자를 배웠을 때 정말 잘 이해가 됐어요. 글자를 쓰기도 정말 쉽죠?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한자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배울 두 번째 한자. 두 번째 한자 뭘까요? 두 번째 한자는 높을 고. 높다. 높을 고. 높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높을 고. 아까 전에는 작다라는 한자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높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를 배울 거예요.
그럼 이 한자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높을 고, 높을 고. 한국어 어휘 고등, 최고 같은 단어들에 꼭 들어가는 한자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한자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운 서울, 서울경, 수도경이라는 한자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서울경이라는 한자는 높은 성을 본따 만든 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한자 높을 고, 이 한자도 똑같은 원리를 가진 글자예요. 옛날에는 나라의 수도를 지키는 성이 정말 크고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높은 성의 모양을 본따 이렇게 글씨로 표현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높은 성. 높은 성. 제가 그림을 못 그리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을 고, 이 한자도 정말 중요한 한자니까 꼭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배울 세 번째 한자. 세 번째 한자 뭘까요? 세 번째 한자는 펜이 잘 안 나오네요. 낮을 저. 낮을 저. 낮다. 낮다. 높다의 반대말이죠. 낮을 저. 저. 이 한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높다라는 한자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당연히 이번엔 낮다라는 의미를 가진 낮을 저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운 한자들 모두 중요하니까 꼭 열심히 복습하시길 바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낮다라는 의미의 이 한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낮다라는 의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한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제가 배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한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 한자와 마찬가지로 옛 제사 문화와 관련이 있는 한자예요. 옛날에는 한 나라의 우두머리 혹은 제사장이 제단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글자의 맨 윗부분, 글자의 맨 왼쪽 부분은 사람을 나타내고 오른쪽 윗부분은 제사장이 제사 음식을 나눠줄 때 사용한 구부러진 칼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맨 아랫부분은 제사장이 제단이 높이 쌓인 음식을 나눠줄 때마다 음식이 줄어든다는 걸 표현했고요. 즉, 낮을 전은 제사장이 제단에 높이 쌓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음식의 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예요. 어때요? 옛 고대의 문화를 한자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신께 드리는 제사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사와 관련된 한자들이 종종 등장할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울 네 번째 한자 볼까요? 네 번째 한자는 아까 전 작을 소를 배웠죠. 이번에는 적을 소. 적다, 많다의 반대말이죠. 적을 소. 이 한자는 적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예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작을 소와 정말 비슷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이 한자는 조금 전에 배운 작을 소랑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적을 소는 작을 소에 이렇게 이 한 획만 더하면 만들 수 있는 한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적을 소라는 한자가 따로 없었대요. 그런데 작다와 적다라는 뜻이 구분되면서 작을 소에 이렇게 한 획을 더해 적을 소라는 한자를 따로 만들게 됐대요.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죠? 이 작을 소와 적을 소를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한 획을 더 그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죠? 네. 그럼 오늘 배울 마지막 한자, 다섯 번째 한자 볼까요? 다섯 번째 한자. 오늘 배울 다섯 번째 한자는 위상. 위상. 위상이라는 위를 뜻하는 이 글자 어떻게 쓸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쉬워요.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위상. 이 한자는 위를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한자예요. 직장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을 상사라고 부르죠. 바로 이 글자가 바로 이 한자가 들어가는 한국어 어휘예요. 그럼 이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태양, 해는 어디에 떠 있나요? 맞아요. 태양은 높은 하늘에 떠 있어요. 이 글씨는
글씨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높은 하늘 혹은 높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예요. 어때요? 위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생각해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나요? 이렇듯 옛 조상들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글자로 표기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어요. 위상. 이제 앞으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 글씨도 더 많이 배우게 될 거니까 여러분 잘 복습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배운 5번째 한자, 5개의 한자, 정말 중요한 한자니까 열심히 복습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어 어휘가 훨씬 더 많이 늘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대소, 고저, 그리고 다소 그 개념과 관련된 한자를 더 많이 배워보도록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